선생님이랑 오늘 이제 할 걸 할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노트를 좀 꺼내서 필기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필기할 게 없거나 노트 안 가져온 사람 있으면 A4 용지 빌려드릴 건데 노트를 잘 챙겨가지고 오시고 선생님이 A4 용지 드리면 그거 그냥 필기하고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잘 챙겨서 노트에다가 잘 간직해 뒀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자기가 필기한 거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필기했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거 잘 챙겨서 노트에다가 잘 붙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건 이제 화학 끝나고 나서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파트도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암석은요. 사실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있다가 교과서 개편되면서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내용이 많습니다. 암기할 부분이. 그래서 아가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중학교 2학년쯤 돼서 배워 라고 할 정도로 암기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암기 시험도 별도로 볼 겁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잘 외워와야 돼. 자, 이 부분은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또 배울 건데 그때 가서 외우느니 지금 외우는 게 편해요. 그때 할 게 너무 많아서. 됐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철저하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체의 이름이 뭘까? 지구. 맞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체의 이름이 지구고요. 이 지구라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통틀어 무슨 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구계입니다. 지구계. 그래서 네, 우리는 지구라는 천체 위에 살고 있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활동 범위를 다 싸잡아 지구계라고 하는데 우리 알죠? 누리호는 어디가 있어요? 저기 우주. 그래서 우주도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계 중에 하나입니다. 되겠어? 이 지구계를 나누면 사실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인간이 살고 있는 땅바닥. 그래서 네, 실제로 이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직광이라고 해요. 땅바닥을 직광이라고 하고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에 뭔가 있다? 보이진 않지만 여기 뭐 있게? 여기 뭐 있게? 대기. 네, 맞아요. 공기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를 우리가 공기 기자 써서 기권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의 70%가 뭘로 되어 있는 줄 알아? 외계인이 지구를 보면 푸른색의 별로 보인대. 그건 물 때문이잖아. 그래서 지구에는 수권도 있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같은 장미꽃도 살고 있고. 맞아 이씨. 나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이런 거잖아. 얘네들은 다 싸잡아 살아있는 애들이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체, 생물. 그래서 생물권 이렇게 표현해. 생물권. 그래서 그리고 누리호가 날아다니는 거기 뭡니까? 외권. 이렇게 5개를 합해서 우리가 지구계라고 불러. 이 5개를 합해서 지구계라고 불러. 그래서 요거 하나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지구과학이에요. 그 중에서 생물권은 어디서 배워? 이것만 유일하게 지구과학이 아니고 생물에서 배울 거고. 그래서 네, 나머지 4개를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운대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우자? 직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만 배우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땅, 얘는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되어 있어?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게 우리가 오늘 할 일이래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천체요. 이 천체는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지구는요, 반지름이 무려 6,400km야. 넌 몇 킬로냐? 그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래.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지구는요 반지름만 봐도 6,400km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6,400km나 되는 이 지구에 내가 속까지 들어가 봤을까? 땅속을 인간이 들어가 봤을까? 이거 못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우리는 우주보다 지구 내부를 더 몰라요. 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한 정보보다 지구 내부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더 적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 내부를 보자. 그러면 내부를 볼 때 가장 좋은 건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걸 직접 탐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실제로 땅을 잘 뚫기로 유명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걔네들이 시추해서 두두두둑 해가지고요. 땅속에 있는 원유 뽑아가지고 수출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땅을 잘 파는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지구 반지름 6,400km 중에서 어디까지 뚫었을까? 10km. 6,400에서 10의 비중은 수박의 껍질을 손톱으로 긁은 정도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수박의 껍질을 손톱으로 살짝 긁었을 때 그 정도의 두께만 인간이 들어가 봤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땅을요 두둑두둑 해가지고 땅에 구멍 내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시추해요 라고 하는 시추법. 그래서 자, 이 방법으로 인간이 직접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봤자 10km야. 못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그럼 거꾸로 안에 있는 애가 밖으로 탕 하고 튕겨 나와도 되지. 그게 뭐야? 화산 분출물. 되겠어? 그래서 직접 탐사는 인간이 땅을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땅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화산 분출물을 확인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인간이 땅을 그나마 땅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인데 화산도 꼬맹아 어디 한 10km에서 20km 그래서 요 정도에 있는 돌이 녹음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심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땅속에 대해서 몰라? 좀 알아. 어떻게 알아? 직접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알아.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간접 탐사를 통해서 지구가 어떨 거라는 걸 예상할 수는 있어. 너 뼈 부러졌어. 그러면 여기 더럽게 아파요. 뼈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럼 뼈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그래서 칼로 잘라가지고 열어서 보자. 보았는데 안 부러졌네? 그럼 다시 꼬매면 돼? 아니잖아. 그럼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우리 병원 가면 아저씨들이 어떻게 알아줘? 엑스레이. 맞아요.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는 겁니다. 지구를.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없으니까 속을 한번 그래서 내가 그냥 두드려 볼게. 그 두드려 보는 게 뭐니? 지진 발생시켜 볼게.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여기서 지진을 발생시켜요. 지진을 발생시키면 이 지진파라는 게 지구를 이렇게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근데 문제는 지진파가 땅속을 이렇게 통과할 때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느냐에 따라 지진파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속도가 빨라지다가 느려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지진파라는 걸 분석해서 지구 내부가 대충 어떨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파를 통해서 우리는 대략적인 걸 보는데 지진파는 지진에 의한 파동의 약자야. 파동. 되겠어? 파동. 진동이 발생해. 이거거든요. 자, 이 지진파는요. 지진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쳐. 그랬을 때 지진파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P파라고 하는 아이와 S파라고 하는 지진파 두 개가 생겨. 그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걔네들이 도착하는 걸 관측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발생시키고 반대편에서 관측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땅속에서 얘가 뚫고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자, 그 중에서요. 지진파가 발생했을 때 지진이 맨 처음에 안 나면 땅은 안 흔들려. 그랬다가 지진파가 내가 여기서 그래서 관측을 하는데 지진파가 오기 시작했어. 왜? 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거든. 근데 조금 지나면 땅이 예명을 되게 크게 흔들려. 그래서 그러다가 멈춰.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땅을 살짝만 흔들리게 하면서 먼저 도착한 얘가 바로 누구냐면 피파입니다. 이 피파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프리머리 웨이브. 프리머리가 뭘까요? 1등한 지진파. 되겠어? 네. 얘는 두 번째 도착했으니까 뭘까요? 세컨들리 웨이브.
그래서 S파예요. 됐어? 1등한 지진파, 2등한 지진파. 됐어? 그래서 빠른 파, 느린 파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S파가 와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P파는 빨리 오는데 땅을 조금만 흔들릴 수 있어. 근데 S파는 천천히 오는데 땅을 엄청 크게 흔들려. 이것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두 종류의 지진파를 발생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자, 그 보냈을 때요. 이러한 지진파가 땅속을 통과해 올 때 사실은 P파는요. 발생시켰을 때 P파의 속력이 엄청 빨라요. 자, 여러분들은 1초에 몇 미터 뜁니까? 얘는 1초에 8km 뜁니다. 1초에 8km 뛴다고. 1초에 8km 뛴다고. 그래서 1초에 8km 가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게 피파야. 되겠어? 근데 이 피파가요. 이렇게 땅속을 뚫고 가다가 어떠냐면 살짝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다? 그러다가 급격히 빨라진다? 그러다가 속도가 뚝 떨어져서 엄청 느려진다? 그러다가 조금 빨라진다? 이렇게 돼. 이게 피파야. 이게 피파야. 그래서 반대편에 됐어. 자, 여기 중심까지 올 때 지진파의 속도가 이렇게 바뀌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거꾸로 됐어. 조금 느려졌다가 많이 느려졌다가 급격히 빨라졌다가 다시 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표면 여기가 지구의 중심 6,400km까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구의 중심까지 갈 때 지진파의 속도는 조금 빨라졌다가 급격히 빨라졌다가 엄청 느려졌다가 조금 빨라졌다가 이렇게 해서 중심까지 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P파의 속도를 보니까 P파의 속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곳이 네 군데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뉘네. 자, 이 중에서요. 지진파의 속도가 살짝 빨라지는 게 바로 인간이 밟고 다니는 지구의 껍질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밟고 다니는 지구의 껍질을 지날 때 지진파의 속도가 땅속으로 갈수록 조금씩 빨라져. 이거를 우리는 지각이라고 한다. 이걸 지각. 되겠어?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확 빨라져. 그래서 거기가 바로 지구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를 멘틀이라고 불러요. 멘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훅 느려져. 여기를 우리는 핵 중에서 바깥쪽 핵, 여기를 외핵이라고 한다. 그런 거면 상식적으로 이게 외핵이면 이건 뭐겠니? 그렇죠. 여기는 네. 이렇게 지진파의 속도가 바뀌는 구간으로 나누면 지구는 뭔지 몰라도 서로 다른 네 가지 물질로 되어 있어. 됐어? 그래서 지구를 네 개의 층상 구조로 나눕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식으로요. 되겠어? 근데 얘보다 속도가 조금 느린 S파를 봤더니 S파는요 조금 느려요. 1초에 4km 가요. 1초에 4km 가는 S파를 봤는데 얘가 지각을 통과할 때요. 그래서 P파와 똑같이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 오케이. 그리고 멘트를 지날 때 급격히 빨라져. 오케이. 그래서 근데 골 때려. 외핵부터는 관측이 안 돼. 없어져 버렸어. 아예 없어집니다. 여길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S파는 여기서 끝나요. 지각과 멘틀은 S파도 통과할 수 있는데 외핵은 통과를 못하고 없어졌네? 도대체 외핵은 왜 통과를 못하지? 이 새끼요. 액체라서 그래요. 얘가 액체입니다. S파는 액체를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핵이 액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요. 지각과 멘틀은 무슨 상태야? 고체야. 그래서 S파가 통과한 권역은 고체구나. 통과 못하는 그 부분은 얘는 액체라서 통과를 못했구나. 그럼 얘는 고체야 액체야? 액체. 아니요. 그건 몰라요. 얘가 액체라서 못 들고 들어왔는데 그 안도 액체인지 몰라요. 근데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얘가 액체이기 때문에 통과한 S파도 속도가 느려진 거야. S파도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액체를 통과할 때 속도가 느려진 거야. 그래서 급격히 느려진 거야. 근데 외핵 안에 있는 내핵을 통과할 때 P파의 속도가 뭐 해줬어? 빨라졌어. 왜 빨라질까? 얘가 액체라서 빨라졌어요.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요. 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됐어? 근거를 갖고.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 내부는 4가지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 중에 상태가 달라 지진파가 통과하는 아이도 있고 통과하지 않는 아이도 있구나. 그러면 우린 이걸 이용해서 지구를 피자 형태로 이렇게 잘라봐 줄게요. 지구의 중심까지.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예쁘게 피자 형태로 이렇게 자르면 자, 우리가 걸어다니는 지구의 껍질을 뭐라 그런다고? 지각. 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지각. 그리고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멘틀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핵인데 그 핵 중에서 바깥쪽 핵을 뭐라 그런다고요? 외핵. 그리고 안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내핵. 이렇게 지구는 4개의 층상 구조를 가져요. 근데 저 원초적인 거 물어볼게요. 왜 땅속으로 못 들어갔지 인간은? 뜨거워서. 그쵸.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들 철덩어리로 시추를 해서 땅을 파는데 가다 보면 너무 뜨거워서 철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엄청 높아. 이 중심의 온도는 6000도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와 똑같습니다. 우리 태양 근처 못 가죠.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땅 근처에 못 갑니다. 너무 뜨거워서. 인간이 만든 어떤 도구도 녹지 않고 이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구는 아직은 없어요. 되겠어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갈수록 꾹 누르는 힘. 멋지만 그쵸. 그것도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호떡돼서 못 들어갑니다. 너무 눌려서. 되겠어요? 이걸 견딜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압력이 너무 셉니다. 됐어. 그리고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뭐라 그러니? 뜨고 가라앉는 성질. 가벼운 건 떠요. 무거운 건 가라앉아요. 자, 그거 뭐 때문이야? 밀도. 됐어. 그럼 꼬매서 봐봐. 얘는 그나마 바깥쪽에 떠 있네. 얘는 안으로 들어가 있네. 얘네들이 안으로 갈수록 밀도가 뭐한 애들? 큰 애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안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요. 그래서 주로 핵은 밀도가 큰 철이나 니켈 같은 금속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서 이 새끼들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됐어. 직업과 멘틀은 됐어. 주로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암석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은 금속, 바깥쪽은 비금속. 그래서 금속은 무거우니까 가라앉아 있는 거고 비금속은 가벼우니까 떠 있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되겠어? 이런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바뀌는 여기가 몇 킬로야? 이거 다 잰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의 중심까지가 몇 킬로라고? 6,400. 그 중에서 지표면 0에서부터 지각은 10킬로까지입니다. 0에서 10킬로까지가 됐어. 대략적인 지각의 두께야. 그 정도 돼. 됐어? 네, 10킬로가 아니다. 35kg. 요 정도 돼요. 35kg. 0에서 35kg가 대략적인 지각의 두께예요. 됐어? 그리고 35에서 어디까지? 2900kg까지. 엄청 깊죠? 지구의 대부분이 멘틀입니다. 멘틀이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900kg까지가 멘틀의 저 안쪽까지. 그 다음에 외핵 여기는 5100kg까지, 여기가 6400. 그래서 완벽하게 숫자를 다 외울 수는 없어도 대충 느낌은 잡으셔야 돼요. 되겠어? 0, 35, 2900, 5100, 6400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각각의 경계면의 깊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고체인데 왜 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밀도가 커져서. P파도 S파도 밀도가 큰 물질을 만나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밀도가 커지고 있구나. 와, 더 커지고 있구나.
됐어? 근데 액체니까 밀도가 급격히 낮아졌구나. 이런 얘기예요. 됐어? 밀도에 따라 속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되겠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내부를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외핵이 무슨 상태라고요? 액체 상태. 그걸 뺀 나머지는 고체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지 않아도 마치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가 이럴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뚫고 들어갔더니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과학기술이 더 발달해서 뚫고 들어가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과학기술로 우리가 분석한 결과 지구 내부 구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를 우리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다. 대신에 지진파를 분석해서 우리는 지구 내부가 이렇게 4가지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얘기 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하나하나 다 배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전체. 되겠어?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직권 중에서요. 우리는 지구의 껍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까? 이 얘기예요. 됐어? 속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껍질은 우리가 봤잖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지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각. 됐어? 지구 중에서도 지구의 껍질, 지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이런 얘기예요. 자, 꼬맹아,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지각은 뭘로 되어 있을까? 뭐야? 뭐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지각은 뭘로 되어 있냐면 돌이라는 암석이 모여서 된 거야. 지각은 돌이라고 하는 암석이 모여서 된 거야. 그러면 암석을 막 쪼개면 암석을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 그래서 그 작은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를 우리는 광물 이렇게 얘기해. 광물. 자, 그 광물을 쪼개다 보면 여러분들 2학년 4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모든 물질은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뭐? 원자. 됐어. 네, 원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자의 종류, 원소들이 모여서 된 거죠.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단계가 지각은 암석으로, 암석은 광물로, 광물은 원소로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조차도 이러한 원소들이 모여서 된 건데, 자, 그 원소들 중에 땅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가 뭘까요? 지각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가 이 기호 모르죠? 이거 4단원에서 배울 건데 얘 이름이 산소입니다. 산소. 땅 속에 제일 많이, 돌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원소가 산소다? 신기하지? 두 번째로 많은 게 얘다? 얘는 규소야. 됐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뭐 이런 순서대로 지각이 구성되어 있대요. 얘는 알루미늄, 얘는 철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많은 순서대로 4가지는 조금 외우도록 하죠.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런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땅 속의 대부분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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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이거야. 전체 원소 중에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산소, 규소가 대다수입니다. 되겠냐?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들이 꿍짝꿍짝 모여서 뭐 만들었다고? 광물 만들었다고? 되겠냐? 산소가 모여서 광물 됐어요. 산소와 규소가 모여서 광물을 만들어서 산소, 규소로 되어 있는 광물을 그냥 두고 버려. 이걸 규산염 광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구는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규산형 광물로 되어 있는 이 지구는요.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는데 광물은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광물도 있고 여러 종류의 원소가 모여서 된 광물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산소와 규소를 다 포함하는 광물들입니다. 산소와 규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걸 규산형 광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을 이룰 텐데 암석을 만드는 광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규산형 광물. 됐어? 네. 광물 중에서도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그래서 규산형 광물. 다시 말해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광물들 중에서도 그래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광물 중에 결국은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고 많은 양을 차지하는 광물들을 특별히 광물 중에서도 우리는 조암광물이라고 부를게. 광물은요 원소가 모여있는 돌덩어리인데 그 중에서 산소, 규소 두 개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중에 많은 애들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광물을 특별히 나는 조암광물이라고 부른다. 광물 중에서도 조암광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4페이지는요. 싸그리 조암광물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건데 됐지? 자, 이러한 광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조암광물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광물, 조암광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광물은 구별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물질도 구별이 되는 것처럼 광물도 하나하나 구분이 돼요. 이 새끼 석영이네? 장석이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은 맨날 오셔서 애들한테 광물 보여줘요. 긁어봐, 쪼개봐, 염산 떨어뜨려봐, 자석에 붙여봐 뭐 이런 것도 맨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광물들도 다 각각 특징이 있어서 얘 누군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질을 구분할 때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썼는데 광물 구분할 때 못 써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광물도 구분된다. 그러면 광물 구분법. 광물을 구분할 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눈으로 색을 보겠죠. 노래. 와, 이거 금일 것 같은데? 이거죠. 그래서 일단 색을 봅니다. 그래서 근데 노란 애가 A도 노래, B도 노래, C도 노래, 눈으로 보니까 다 금 같아.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진짜 금이고 나머지 두 개는 거짓말 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속도 노래야 금입니다. 그러니까 속을 보셔야죠. 어떻게 해요? 이걸 아주 거칠거칠한 금속판이 있어요. 얘 이름이 조흔판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조흔판이 사포처럼 거칠거칠합니다. 거기다가 광물의 뾰족한 부분을 가져다가 세게 긁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서져요. 그래서 그 안에 속색이 보입니다. 됐어? 자, 겉의 색깔은 그냥 색이라고 하는데 속의 색깔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흔색. 그래서 좋은 색을 볼 수 있는 판을 조흔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좋은 색은 광물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색깔을 얘기해요. 이걸 보는 거야. 근데 좋은 색은 그냥 안 보여. 속을 우리가 투시해서 볼 수는 없잖아. 이건 조흔판에다가 긁어서 봐야 돼 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랬더니 A라고 하는 애는요. 겉이 노란색인데 속도 노래요. 이 새끼 금이야. 빼박 금이야. 광물 중에 속도, 겉도 됐어? 다 노란색인 건 금밖에 없어. 근데 얘는 겉은 노란데 속은 검정색이에요? 얘 금 아니야. 어떤 애는 겉은 노란데 속은 이 칠판 색깔 녹흑색이에요. 됐어?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도 금 아니야. 되겠어? 이렇게 구분해요. 되겠냐? 이렇게 색과 좋은 색을 통해서 광물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또요. 여기 광물이 있는데 그걸 돋보기로 보면 광물의 모양이 있어요. 됐어? 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걸 한국말로 육각기도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약간 애새끼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 자, 이렇게 생겼어. 되겠어? 이 새끼는 방해석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육면체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울어져 있어. 이게 방해석입니다. 다 낯설죠. 그래서 네, 이렇게 겉의 모습을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모양이 특별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넌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양을 우리가 결정형 이렇게 얘기해요. 결정형. 결정형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색깔로 구분하는 게 편한 아이도 있고 결정형을 봐서 구분하는 게 편한 아이들도 있고. 됐어. 그러면 색도 봤고 결정형도 봤어. 볼 거 다 봤지? 망치로 때려 부셔. 됐어. 망치로 부십니다. 자, 망치로 때려 부셨을 때 쪼개짐과 깨짐을 비교해 보는데 뭔 차이냐면 됐어. 자, 방해석은요. 망치로 땅 해서 부시면 얘는 쪼개지면서 얘가 깨지면서 계속 리틀 방해석 기울어진 육면체의 형태로 계속 쪼개집니다. 됐어. 네. 기울어진 육면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크기만 작아지는 거야. 쪼개져요. 됐어? 근데 이 새끼는 망치로 부시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깨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깨집니다. 유리요. 깨질 때 모양이 일정해? 아니잖아요. 얘가 석영이에요. 됐어? 이때 모양이 일정하게 깨지는 걸 쪼개짐이라고 해요. 얘는 모양이 일정해. 근데 깨짐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 불규칙적이야. 라는 뜻이야. 되겠어? 망치로 부셨을 때 모양이 계속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쪼개지는 걸 쪼개짐을 가졌다 그러고요. 부실 때마다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 그건 깨짐을 가졌다 그래요. 됐어? 근데 대부분 광물들은 쪼개짐을 가져. 모양이 일정해. 그래서 모양이 일정한 형태로 쪼개지는 걸 쪼개짐을 가졌다 그러고요. 깨짐을 갖는 애가 특이한 거야. 깨짐을 갖는 애가 대표적으로 석영이 그래요. 그래서 석영하고 흑요석 뭐 이럴 때 흑요석은 거의 안 나오니까 석영이 깨짐을 갖는 거구나. 되겠어? 그래서 쪼개짐을 갖니? 깨짐을 갖니? 이걸로 알 수 있는데 너네 엄마 손 파이 뭐 같냐? 엄마 손 파이의 특징이 뭐냐? 여러 겹에 그래서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겹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우리가 육각 판상형을 껴요. 자, 얘가 좀 유명해. 흑음목 광물계 BTS야. 약간 유명해. 흑음목. 여러분들은 처음 듣지만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흑음모라고 하는 게 육각 판상형으로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정형이 이래. 근데 얘를 망치로 통 하고 치잖아. 그러면 칠 때마다 요거 한 겹씩이 떨어져 나가. 얇은 육각 판상으로 쪼개져. 되겠어? 네, 엄마 손 파이가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거야. 되겠냐? 이 흑음모로 뭐 만들게? 삼성 반도체. 유명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아하, 대부분은 쪼개짐을 갖는 거구나. 깨짐을 갖는 게 특이한 거구나. 깨짐을 갖는 대표적인 게 석영이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성을 갖는 애가 있어요. 누구 왔냐? 안 추워? 키스 추워? 추우면? 자, 자성은 뭐냐면 이 새끼가 돌이거든? 근데 약간 마탱이 갔어. 자, 돌이 있는데 그 옆에 클립을 갖다 댔더니 클립이 돌에 붙어. 이게 뭐야?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돌이라. 됐어? 그래서 자성이 있는 거 돌 중에 딱 하나야. 누구게요? 광물 중에 자철석. 이 새끼 자철석이네? 빼박이야. 그래서 자성을 갖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염산과의 반응. 염산과의 반응을 볼 건데 염산이 뭔지 알죠? 염산을 우리 피부에다가 떨어뜨리면 우리 피부가 뭐하냐? 녹아. 그래서 엄청 아파. 피부가 타면서 녹아. 알겠어? 네. 염산에다가 돌을 넣으면 돌은 멀쩡해요. 반응을 안 해요. 근데 딱 하나 녹습니다. 미친 듯이 녹습니다.
그 새끼가 방해석입니다. 아까 기울어진 육면체 방해석. 그래서 방해석은요 염산에 넣으면 마치 발포 비타민처럼 막 녹습니다. 기포가 발생해서. 자, 기포가 발생했다는 건 거기에 어떤 기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방해석이랑 광물이 녹을 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 너네 이렇게 써도 되겠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막 생기면서요 발포 비타민처럼 막 녹아요. 그래서 선배들 이제 막 실험할 때 염산 희석시킨 염산을 가지고 오셔서 떨어뜨리게 해요. 근데 염산이 그래서 너무 위험하면 염산과 같은 산성에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산과 같은 산성에 녹는데 우리가 먹는 산성이 있어요. 식초. 식초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녹진 않지만 그래도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걸로 확인해요. 그래서 염산과 반응한다. 그래서 방해석은 염산에 녹아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굵기라고 한 거 보자. 굵기가 뭐예요? 얼마나 단단해 이거야. 꼬맹아, 단단하면 못으로 긁으면 긁혀? 안 긁혀. 그래서 무르면 긁혀요. 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서로 긁어보는 거야. 누가 긁혀? 긁히는 애가 약한 애, 긁는 애가 강한 애.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단단한 정도를 비교하는 걸 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안 단단한 약한 애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그래서 광물이요 5천여 종이 있는데 그걸 다 순서대로 외울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광물 10개를 표준 광물로 만들어서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걸 누가 했냐면 과학자 중에 모스라는 과학자가 했어요. 그래서 모스 굵기계. 자, 1번 쪽으로 갈수록 약해, 무르다. 10번 쪽으로 갈수록 강해, 굳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무른 광물부터 첫 글자 따서 그냥 외워야 돼. 됐어? 활, 서, 많은, 방, 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강금했다. 인정 없는 석황을 강금했다. 이렇게요. 활성 많은 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강금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외웁니다. 활성 많은 방형이 인정머리 없는 석황을 강금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활성 많은 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강금했다. 우리 이제 선배들 이렇게 외우는데, 자, 첫 번째 활이 뭐냐면 활석이라는 광물의 첫 글자입니다. 석은 얘는 여러분들 알아요. 얘는 석고. 미술실에 가면 석고상 있죠? 그거 만드는 석고. 됐어. 그 다음에 이 방은 아까 들었어요. 염산과 반응하는 누구? 방해석. 그렇죠. 방해석. 됐어. 4번은 형석. 여러분들 책에는 정리된 게 없네요. 인해석, 정장석. 자, 7번 유명합니다. 육각기둥 석영. 됐어? 육각기둥 모양. 그 다음에 황옥, 강옥, 금강석. 자, 금강석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금강석을 뭐라고 부르게 해요? 다이아몬드. 이 새끼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라고 불러요. 되겠어? 근데 활성 많은 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강금했다. 되겠어? 이 정도요. 자, 근데 꼬맹아,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누구야? 제일 약한 게 누구야? 활성. 제일 강한 게 누구야? 금강석. 그죠? 자, 그러면 꼬맹아, 이 중에서요 석영은 굵기가 7이네, 활석은 굵기가 1이네.
그러면 꼬맹아 석영은 활석보다 7배 단단하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키번호대로 여러분들 지금 키번호대로 여기에 선생님이랑 9명 있는데 9명을 순서대로 막 했어. 넌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그러면 3번이 1번보다 3배 큰 거니? 아니죠. 그냥 순서인 거죠. 그래서 몇 배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얘보다 얘는 단단해.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단한지를 순서대로 해놓은 게 됐어. 모스 국기계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아 단단하구나.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하네. 이런 얘기야. 됐어. 활석이 제일 약하네. 손톱의 굵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2.5. 손톱이 2.5. 몰라도 돼. 손톱의 굵기가 2.5야. 그러면 손톱으로 긁어서 긁히는 애들이 누구야? 활석하고 석고는 긁혀. 됐어? 네. 3번이 방에서 긁힐까 안 긁힐까? 안 긁혀. 네 손톱이 빠져. 그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광물들은 이 7가지 성격을 통해서요. 이 7가지 특성을 통해서 얘가 누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대요. 색, 좋은 색, 결정형, 쪼개짐과 깨짐. 됐어? 자성, 염산과 반응, 굵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물들을 구분할 수 있어. 자, 그래서 그 광물들을 구분했더니 지구상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광물도 있고 조금만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광물들을 우리는 주된 광물, 조항 광물이라고 부른다고. 되겠어? 주된 광물, 조항 광물이라고 얘네들을 부를 거야. 그러면 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조항 광물은 6개가 있는데 자, 이 조항 광물은요 6개가 있는데 일단은 색깔로 구분해요. 색깔로 구분하는데 무색 투명하거나 아니면 흰색, 밝아. 됐어? 자, 이렇게 밝은 색을 띠는 밝은 색 조항 광물이 있고 얘 까맣다. 얘 칠판 색깔이다. 라고 하는 어두운색 조항 광물이 있어요. 밝은 색 조항 광물이 있고 어두운 색 조항 광물로 첫 번째 색깔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밝은 색 조항 광물에 속하는 게 장석, 석영. 어두운 색 조항 광물에 속하는 게 감, 휘, 각, 흑. 됐어? 감남석. 자, 휘석, 각섬석, 흑운모입니다. 이 6개가 조항 광물입니다. 이 6개가 조항 광물인데 그 중에서 밝은 색 조항 광물이 장석, 석영, 어두운 색 조항 광물이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됐어.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첫 글자 따서 감, 휘, 각, 흑 이렇게 외우면 돼. 됐어. 이렇게 4가지. 자, 근데 어떤 광물은 밝은 색인데 어떤 광물은 칠판 색깔처럼 어두워요? 뭔 차이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요 다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산소 규소 들어있고 여기도 산소 규소 들어있는데 어두운 색 조항 광물은 산소 규소 말고요 금속이 들어갈수록 색깔이 탁해져요. 되겠어? 주로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어두운 색 조항 광물이구나 이런 느낌이야. 철과 마그네슘처럼 금속 원소를 포함할수록 점점 색깔이 탁해져. 그럼 꼬매나
밝은색 조항광물 요만큼, 어두운색 조항광물도 똑같은 크기로 잘라. 누구의 밀도가 크게? 누구의 밀도가 크게? 밝은색 조항광물이 밀도가 클까요? 어두운색 조항광물이 밀도가 클까요? 왜냐하면 금속원소를 많이 포함하니까. 되겠어? 그래서 어두운색 조항광물이 밀도가 훨씬 더 큽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밝은색 조항광물은 장석과 석영이 있고 어두운색 조항광물은 감휘각극 얘네들이 있다. 어두운 이유는 금속원소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철과 마그네슘 같은.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러면 우리 땅속의 대부분이 얘네들이야. 그렇죠? 그 중에 넘버원 제일 많은 게 누굴까요? 짬석.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장석이 제일 많은데 저 장석으로 뭐 만들었게? 우리 조상들이 도자기 만드는 흙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만드는 흙의 원료가 바로 장석입니다. 고령통. 되겠습니까?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장석, 그 다음에 석영은 유리 만들 때 써. 되겠냐? 네. 그 다음에 흙은 뭐는 주로 반도체, 전원체 만들 때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단 말이야. 많이 써요, 많이 써. 자, 그래서 얼굴 잠깐 보여드릴게요. 54페이지 오세요. 54페이지 오시면 거기에 광물,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부르는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밑줄 쳐 조암광물이라고 부르는구나. 그 중에서요, 그 밑에 조그만 표 있죠? 자, 석영과 장석 묶으면 밝은색 조암광물, 나머지는 어두운색 조암광물. 이 조암광물 중에 제일 많은 게 장석이래. 뭐 이런 느낌이야. 그 중에서 실제 그림입니다. 석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우리가 육각기둥 이렇게 표현하죠. 장석 요렇게. 나머지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은 되게 어두운 색을 띠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광물들의 바깥에 있는 색깔을 보는 건 색을 보는 거고요. 속 색깔을 뭐라 그런다고? 좋은 색은 뭘로 긁어봐야 돼? 좋은 판. 됐어? 근데 나 물어볼게. 좋은 판의 굵기가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판보다 굵은 굵기가 8이네, 9이네, 10이네는 어떻게 좋은 색을 봐? 좋은 판에 긁으면 좋은 판이 긁히잖아. 그치? 좋은 판보다 단단한 아이들은 자기보다 더 단단한 광물들끼리 부비는 겁니다. 또는 지네들끼리 부비는 겁니다. 되겠어? 좋은 판에 긁어서 모든 아이들의 좋은 색을 볼 수 있으면 좋지만 좋은 판의 굵기보다 강한 애들은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긁어서 좋은 색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색깔 아까 말씀드렸죠. 금하고 거짓말 금. 됐죠? 자, 금, 황동석, 황철석. 꼬맹아, 황자가 무슨 황자일게? 황금, 물월황. 알겠어? 황철석도 황동석도 겉은 노란색이야. 되겠어? 네. 근데 좋은 색을 보면 자, 금은 속도 노란데요. 황동석은 속이 칠판 색깔, 녹흑색. 되겠습니까? 이걸 녹흑색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황철석은 좋은 색이 검정색. 이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겉은 까매. 근데 속이 하얘. 이런 애도 있어. 흑음모. 그래서 겉은 까매. 근데 속은 하얘. 이런 애가 흑음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도 있더라. 자, 그 중에서 꼬맹아 금하고 자철석을 조금 동그라미 칠래요? 왜? 겉도 속도 같은 색이야. 금은 겉도 노란색, 속도 노란색. 그리고 자철석은 겉도 속도 검정색 일관된 애들이야. 알겠지? 자철석의 특징 기억나? 자석. 그죠? 자성을 갖는 거죠. 이 자철석을 이용해서 자석 만드는 거예요. 되겠냐? 네. 자, 그 다음에 굵기는 단단한 정도를 얘기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염산과 반응. 염산에 녹는 거 누구 있다고? 방해석. 방해석이 염산을 떨어뜨리면 녹으면서 무슨 기체 나온다고? 이산화탄소. 알겠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염산 떨어뜨렸을 때 기포 발생하는 거 그리고 자철석에 클립 달라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광물과 암석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석이 도자기 만드는 원료가 된다. 되겠냐? 자, 그러면 55페이지 보여?
55페이지 7번부터 11번까지. 빨리 풀어 채점까지. 자, 볼까요? 자, 7번부터 11번까지 문제 푸셨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됐죠? 네, 질문할 거 있으면 받을 거예요. 7번부터 11번까지 질문. 괜찮아? 할만해? 지구과학의 특징이 뭐냐면 한국말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그죠? 뭐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대신에 암기할 수 있는,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는 거. 그래서 그것만 다 하면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53페이지 오시면 자, 지구 내부의 구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53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돼요. 1번부터 6번까지 푸셨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런 얘기야. 되겠어?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만요. 자, 오맹아 생각해봐. 지구를 피자 형태로 자를 거야. 껍질을 뭐라 그런다고? 지각. 그 다음을 뭐라 그런다고? 멘틀. 그 다음을 뭐라 그런다고? 외해. 그 다음이 뭐라고? 내해. 이 중에서 상태가 다른 게 누구라고? 외핵만. 무슨 상태라고? 액체 상태인 거 어떻게 알았다고? 지진법. S파가 통과하지 못해서. 그치. 이런 얘기. 자, 그 중에서요. 꼬맹아, 얘네들의 관계만 좀 볼까? 지각과 멘틀. 우리가 인간이 걸어다니는 게 지구의 껍질, 지각이라고 했어. 자, 근데 지구를 보면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산이 있는 곳은 땅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바닷속에도 땅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기에 이렇게 물이 보여서 여기가 이렇게 바다인 거죠. 근데 바닷속에도 땅이 있어. 되겠어? 자, 그래서 인간들이 걸어다니는 이 땅을 우리가 지각 중에 대륙지각, 바닷속에 있는 땅을 해양지각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요. 이렇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겉모습은 알겠는데 자, 이 지각의 끝에 됐어. 멘틀이 있는 곳까지 지각과 멘틀 사이에 이 경계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응? 여기까지가 지각, 이게 멘틀.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됐어. 그 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꾸로 대칭으로 접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륙지각입니다. 여기가 해양지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멘틀입니다. 특이하게 생겼죠? 올챙이처럼 생겼죠? 대륙지각은요, 튀어나온 부분이 더 깊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대륙이 어디가 제일 깊어? 산 밑에까지가 제일 깊어. 되겠어? 네. 얕은 곳은 속도 얕아. 되겠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때 지각과 멘틀의 경계선, 경계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경계면을 맨 처음에 알아낸 과학자가 모호로 비치치. 이름이 좀 그래. 그 아저씨가 알아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줄여서 모호면이야 이렇게 불러.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불러요. 됐니?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앞부분, 윗부분을 그려봐 드리면 대륙 지각이 볼록 튀어나온 만큼 속도 쑥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호면의 깊이가 일률적인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다 다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왜 멘틀 위에 지각이 있어요?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는 거야. 왜요? 떠 있는 이유는? 가벼우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됐어. 이 지구의 층산 구조 중에 누구의 밀도가 제일 커요? 내핵의 밀도가 제일 커요. 그 다음 외핵, 멘틀, 지각입니다. 지각의 밀도가 제일 작아서 둥둥 떠 있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지각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중에 누가 더 가벼울까? 누가 더 밀도가 작을까? 대륙 지각의 밀도가 훨씬 작아요. 얘는 멘틀이라는 애가요. 똑같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이 버티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스타이로폼을 쌓으면 두껍게 쌓아도 안 무거우니까 잘 견뎌. 근데 철덩어리를 쌓으면 조금만 쌓아도 훅 가라져. 그래서 얘는 많이 못 쌓아요. 알겠습니까? 해양지각은 무거워서요. 조금밖에 못 쌓는 거야. 그래서 얘 두께가 3에서 5kg밖에 안 돼요. 이 두께가 3에서 5kg밖에 안 됩니다. 밀도가 커서 더 이상 못 쌓아. 알겠어? 근데 대륙지각은 가벼워서요.
높게 쌓죠. 얘가 35. 3에서 5, 35. 괜찮지? 외울 수 있지? 이 정도 두께 돼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각의 깊이가 35km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대륙 지각의 두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넘어오시면 자, 38, 39 그 다음에 아니 58, 59, 60까지. 그래서 문제 22개니까 시작.